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했었던 마른 당뇨 환자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당뇨스쿨에서 마른 당뇨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마른 당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최근에는 MBC 출연도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 의료진들이 같이 저술했었던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책이고요. 마른 당뇨에 대한 이야기만 충분히 굉장히 많이 다뤘었던 책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2024년도 4월 16일자로 기분 좋은 날에 제가 출연을 해서 마른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른 당뇨는 체질적으로 소음인에 가깝기 때문에 소음인은 성격상 예민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편이라서 그에 맞는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마른 당뇨인은 비만 당뇨처럼 그저 음식 줄이고 운동한다고 해서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체질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제가 실제 진료했었던 환자분 차트를 보면 아하, 이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는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최근에 오셨던 마른 당뇨 환자분이신데요. 당화혈소가 11.6%입니다. 정말 높죠? 11.6%면 이분이 당뇨약을 안 드시는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이 정도 수치면 그냥 처음부터 입원을 시키고 인슐린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높은 심각한 수치이고요.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항상 강조하는 시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시펩타이드 검사가 생소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화혈소 검사만 하고 시펩타이드 검사 보통 안 하시는데 시펩타이드는 내 몸에서 췌장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인슐린 양을 검사하는 검사 수치이고요. 이게 정상 범위가 1에서 한 3.5 정도라고 봤을 때 1.14 나오셨습니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당화혈소가 이렇게 높고 좀 이따 보면 공복혈당도 250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인슐린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혈당을 겨우 낮춰도 모자랄 판에 인슐린이 겨우 1에 가깝게 나오는 거잖아요. 1에서 1.35까지가 정상 범위인데 1.14. 그러면 굉장히 당화혈소에 비해서는 혈당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양의 인슐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향후 1.5형 당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당뇨인 분들은 당화혈소 수치랑 그다음에 혈당 수치도 참 중요하지만 특히 시펩타이드 검사 꼭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당화혈소가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가 적은 분들은 향후 1.5형도 진행될 수 있다. 췌장이 이미 지쳐있는 거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 상태라서 과연 이분이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음식과 운동만 관리한다고 해서 당뇨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머지들은 좀 빠르게 볼게요. 마른 당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바디에서 근육과 체지방 그리고 체중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볼게요. 보시면 골격근량이 가장 많고요. 일단 체지방량은 표준 이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중은 표준이지만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체지방은 적고 근육은 많은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도 19.1%밖에 나오지 않죠. 이렇게 마른 당뇨인들은 비만하지 않고 정상 체중인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이렇게 근육량이 많을 정도로 음식과 운동 관리가 이미 철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11.6%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께는 음식과 운동 관리가 여기서 더 들어간다고 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인슐린 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향후 1.5형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고 췌장이 이미 지쳤기 때문에 췌장이 지치지 않도록 앞으로 췌장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의 혈관 상태인데요. 모세혈관을 저희가 직접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세혈관, 자신의 모세혈관을 볼 수 있는데 정상 혈관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다랗고 관입니다. 빨갛고요. 선명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져 있죠. 그래서 U자 모양, 기다란 U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상 혈관과 비교했을 때 이분의 모세혈관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에만 살짝 보일랑 말랑 전체적으로 희미하고 분명하지가 않고 몇 개 안 보이고 하죠. 이런 모세혈관으로 전신에 영양 공급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증상도 이것저것 많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 중요했었던 검사 결과지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볼게요. 당화혈색소,
11.6%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이분은 근육이 심지어 더 많은 마른 당뇨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음식과 운동 관리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췌장이 이미 지쳤기 때문에 췌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오실 때 저희가 스펙타이드 검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인바디를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가 왜 생기는 걸까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음식 관리도 철저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더 많을 정도로 정말 체형에도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당뇨가 왜 걸린 것인가 이렇게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정말 답답해하는데요.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약한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이렇게 SUV처럼 크고 튼튼한 자동차가 있고요. 경차인 자동차가 있는데 마른 당뇨인 분들은 이렇게 경차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 기능도 약하고 심장 기능도 약하고 소화 기능도 약하고 그래서 세 가지 장부 기능, 혈당과 관련된 세 가지 장부 기능들이 모두 약한 편이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의 경우에도 손바닥이 노랬거든요. 간 기능이 정말 안 좋은 분이었고 간의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손바닥이 노랄 정도로 간 기능이 안 좋은 결과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심장 기능도 많이 약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이 더 높아지기가 쉬운 거죠. 소화 기능도 약해서 음식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또 쉽게 높아지는 그런 체질이셨죠. 그래서 마른 당뇨는 내가 이렇게 경차로 태어났구나. 체질적으로 많이 약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생활관리를 열심히 한다 해도 선천적인 부분 때문에 마른 당뇨가 쉽게 오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좌절할 수는 없잖아요. 마른 당뇨도 우리가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앞서 제가 소개했었던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책에서 소개했던 사례를 소개할게요. 박땡땡 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20kg가 빠져서 오셨어요. 20kg가 빠졌고 당화질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오셨는데 저희와 치료를 한 후에는 20kg 중에 11.8kg를 회복을 하셨고 당화질소도 5.4%까지 확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당뇨약 다 끊으신 거예요. 새알 먹던 거 다 끊고도 이렇게 체중은 찌고 당화질소는 낮아지고 마른 당뇨가 좋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체중이 쪘다는 건 뭐예요? 음식량은 좀 더 늘고 운동은 조금 줄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체중이 회복이 된 건데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낮아지고 당뇨까지 완전히 극복이 돼버렸습니다. 당뇨를 졸업하신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만 꼽자면 음식이랑 운동은 대부분 사실은 열심히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알아서 다들 하시는 분들이 마른 당뇨 체질입니다. 마른 당뇨인 분들은 음식 운동은 정말 더 말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좀 힘을 빼세요. 음식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음식 운동 그 힘 빼서 차라리 수면과 스트레스에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음식 운동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외의 것 두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하고요. 11시, 12시 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늦게 잔다. 그럼 빨리 자면 되는데 나는 빨리 자고 잘 자고 싶은데 못 잔다. 이러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의학적 치료 꼭 받으셔요.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시면 내가 수면을 더 깊게 그리고 꿈도 줄이고 정말 상쾌한 깊은 수면의 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맨발 걷기죠. 맨발 걷기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좀 빠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이런 혈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발 걷기를 하면 모세혈관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치료했었던 환자분들의 모세혈관 사진인데 맨발 걷기뿐만 아니라 수면, 그리고 한약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등등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모세혈관이 처음에 오셨을 때 희미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끊겨 있었던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굵어지고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희미하고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런 모세혈관으로 내 전신에 혈액을 공급한다는 게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더 힘이 생기고 선명해지고 굵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짧게 모세혈관이 생긴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점처럼 생긴 분들도 있고 이분은 그나마 이렇게 모양이 있긴 하지만 좀 짧잖아요. 근데 나중에 치료를 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그리고 선명해지고 굵어지고 U자 모양들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면 모세혈관이 개선이 되면서 마른 당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하면요, 우리가 4시간 동안 혈액을 청소를 한대요. 잠을 딱 들어가면, 잠이 딱 들면 4시간 동안 혈액을 간에서 청소를 해서 청소한 혈액을 3, 4시간 동안 전신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중요하고요. 모세혈관이 개선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맨발 걷기 많이들 하실 텐데, 맨발 걷기를 하면 접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압이 됩니다. 접지라는 건 땅과 접지가 되는 건데, 접지를 하면 내 몸에 있는 정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고 모세혈관이 찐득찐득했던 게 순식간에 점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흐름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접지뿐만 아니라 지압이 되기 때문에 발바닥을 통해서 전신의 혈액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과 맨발 걷기만 잘 하셔도 혈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마른 당뇨 극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나는 검사해보니까 10페타이드 수치가 낮아서 좀 췌장도 이미 많이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나는 너무 경차로 태어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1644-5178로 문의 주셔서 한의학적 치료도 반드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환자분들의 차트,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